안녕하세요. 저는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강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60일의 한국출판문화사상 편집부문 수상기념 북토크라고 해서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다른 부분처럼 저자라든가 제가 번역가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편집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김군을 찾아서 표지를 펼친 모습인데요. 네.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소위 우리가 김군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쓰였던 김군의 모습이고요. 그 위에 사실은 앞표지만 봤을 때는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게 약간 이미지들을 자르는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다 펼쳤을 때는 이게 김군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후가공을 한 하얀색 그 실크 스크린이 보인다. 김군으로 읽히죠. 그리고 이 책의 표지에는 출판사 로고를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굳이 방해를 하지 않고 싶어서 제목도 뭐 안 넣을 수 있으면 안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싶어서 출판사 로고는 책 등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날개라고 하죠. 앞날개에는 보통 많은 책들이 그러하듯이 저자 프로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 프로필에서 좀 인상적인 건 이제 제가 몇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문학 작품 같은데 이제 작가 프로필에서 1980년생 인천 출생 이런 식의 문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독자로서는 왜 아직도 출신 지역을 말할까 아니면 왜 아직도 생년을 밝힐까 굳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최초로 1983년 서울 출생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5.18 민주항쟁이 1980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80년 이후 세대가 썼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책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저도 80년 이후 생인데 서울 출생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의 이야기를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이렇게 재현된 이미지, 재현된 것이라든가 어떤 연구 결과로 혹은 제가 처음 본 건 사실 영화였고요. 그렇게 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좀 다른 입장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프로필을 저렇게 썼고요. 그리고 감독님 되게 상을 많이 받으셨죠. 영화 김군으로 인해서 많은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 뒷날개에는 이 김군을 찾아서는 팔레트라는 새로 만든 총서의 첫 책인데요. 그러니까 팔레트라는 총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이제 저는 소위 예술가 총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술가가 창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냐 이걸 다루는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 설명을 보면 확실한 건 그러니까 예술가의 어떤 아카이빙이나 혹은 예술가의 어떤 작업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책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좀 새로운 이야기, 전에 없던 이야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뒷표지에는 되게 중요한 정보인 정가 16,000원과 ISBN 바코드가 들어있어요. 많은 편집자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저게 어떤 종이냐 혹은 바코드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라든가 혹은 정말 원래는 되는 색깔인데도 간혹 바코드가 안 찍힌다든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코드 괴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두려워하면서 바코드를 수차례 찍어본다든가 이런 식의 강박을 편집자 중에서는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책 앞날개에서 제가 빠뜨릴 뻔했던 건 하단에 이제 디자인 신덕호 해서 디자이너 이름을 밝히고 있고요. 굉장히 신덕호 디자이너는 이렇게 크게 들어가도 되는지 되게
민망해했는데 당연히 넣어야 한다라면서 제가 자랑하고 싶다 이러면서 넣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군을 찾아서 편집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편집자 강소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출발은 영화 김군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영화 김군을 이렇게 빨리 본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영화제에서 먼저 공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극장 개봉을 했고, 그 사이에서도 되게 좋은 소문들이 많았는데, 제가 극장을 많이 가던 시절이 아니어서 되게 늦게 접하였거든요. 근데 그때 영화를 보면서 되게 궁금하고 좀 기대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독은 굉장히 격가지의 이야기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사소한 것에 되게 마음을 쓰는 사람일 텐데, 이 많은 양들의 어떤 취재량을 이렇게 85분 안에 압축할 때에는 굉장히 영화적으로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굉장히 영화가 좀 좋았던 점 중에 하나고, 이게 되게 감독과 제작진이 되게 중요시했던 것인데 굉장히 개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강요하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는다. 내레이션을 쓰지도 않고 어떤 것들을 넣지 않으려는 어떤 굉장히 강박적인 정도의 원칙이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또 사실 5.18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나치듯 많이 접했던 어떤 재현의 이미지들에는 굉장히 참상의 이미지들이 많은데, 그런 약간 고통이나 비극에 대해서 심히 보여주거나 그것에 대해 강조하려는 어떤 전혀 그런 노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약간 이렇게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느껴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진상규명보다는 이 김군이라는 굉장히 가장 유명한 무명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기 위한 그 과정을 되게 추적극의 형식으로 접근한 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기 때문에 영화 김군을 보고 나서 감독님 한번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이전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뭐 전쟁 없는 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라든가 혹은 영화 기자라든가 영화 평을 쓰시는 분들이 김군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되게 많이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었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보통 영화 홍보할 때 예고편을 만드는데요. 티저 예고편도 만들고 메인 예고편도 만들고 또 그 외에 뭐 이를테면 셀럽들이 막 영화 너무 좋았습니다라는 인터뷰를 편집한 예고편도 만들고 다양한 홍보용 예고편을 만드는데, 이건 원래 리뷰 예고편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이게 제일 재밌어서 여기에 좀 저희가 원하는 어떤 리뷰들을 좀 더 찾아서 다시 편집을 해서 책이 나왔을 때 한번 이제 독자들한테 보여줬던 예고편입니다. 영화 김군의 어떤 쏟아진 찬사들, 그건 어떻게 미디어나 매체들이 읽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전쟁 없는 세상의 이용석 활동가에게 번호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화 쪽의 지인들한테도 번호를 딸 수 있었는데 아주 많이 고심을 한 끝에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했을 때 만나면 좋을까라고 고심을 하고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강상우 감독과 고유희 PD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감독님 영화 어떻게 봤고요.
저는 더 쓸 내용이 많을 것 같다. 이걸 책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만난 것이었는데 이 사진은 뜬금없지만 저희 집에 저랑 같이 사는 7세 어린이의 영화 리플렛 셀렉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극장에 가면 이렇게 영화 리플렛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벤져스 시리즈나 혹은 약간 이렇게 막 그런 마이핏의 이중생활 같은 저런 이제 영화들의 리플 가져도 되냐 이러면서 모으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김군을 이제 멋있다 이러면서 이제 붙여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얘기를 했죠 미팅 때. 아 저희 집 어린이가 어벤져스를 좋아하는데 김군도 이미지가 멋지다 하며 붙여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헤어지면서 찾아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즐거웠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드렸던 네, 에피소드입니다. 아까 그 계약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했던 거는 물론 글에 매혹이 돼서 글 때문에 저자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혹은 책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결국 글 뒤에 있는 사람 때문에 좋은 책이 나온다라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물론 그게 막 늘 뭐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훌륭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은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일에 노력하는 것이 편집자의 되게 중요한 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강상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쓴 건 제가 한 줄도 보지 않고 책을 쓰자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중요했습니다. 정말 내 예상대로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가, 혹은 글을 쓸 의지가 있는가, 라든가, 혹은 내 예상대로 정말 사소한 것에 마음을 두는 굉장히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걸 이제 만나면서 확인을 하고 어떤 책을 쓰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은 집필의 과정이잖아요. 사실 이 시간은 편집자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굉장히 편집자로서는 많은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원고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만들어가는 원고가 있지만 어떤 원고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원고들이 있는데 김군을 찾아서 원고도 감독님이 저자가 정말 어느 정도 끌어내 주셔야 하는 원고였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약간 기다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이제 낙심한 저자에게 격려를 해드리고, 혹은 너무 글이 좋다, 혹은 때로는 모든 저자들이 아주 좋은 글을 주시진 않는다라든가, 혹은 그냥 끝까지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부터는 같이 다시 보탤 수 있다라든가, 온갖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말을 이제 덧붙여서 원고를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건 제 책장에 감독님이 주신 한국 고전 영화 블루레이를 꽂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너무 원고화감을 자꾸 못 지키니까 약간 저한테 너무 미안한 나머지 저런 공약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제가 오늘까지 못 드리면 뭐 고전 영화 블루레이를 드리겠습니다라든가 참담합니다. 뭐 지금 제가 글씨를 틀렸는데 참담한 심정입니다. 뭐 라든가 그래서 제가 대부분은 뭐 아까 말했던 그런 말들을 이용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안 주셔도 돼요. 오늘 주실 거라고 생각 안 할게요. 그냥 오늘 주말이니까 쉬세요. 라든가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이때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아서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어서 제가 잘 아껴주겠다 라고 말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만큼 이 책은 좀 뭐랄까요,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한 20여 명의 인터뷰가 편집되어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시간을 잡고 만난 공식적인 인터뷰는 103명이었고 그 중에서는 한 두세 번 만난 분도 있었고 한 번 만나면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녹취 내용도 많았고요. 그리고 사실 김군의 사진은 그러니까 여러 매체에서 찍은 사진 혹은 신원 미상의 사진가가 찍은 사진 혹은 일본 매체에서 찍은 사진
이런 걸 다 모아도 한 47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김군을 찾기 위해서 검토해야 되는 사진량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아까 그 리뷰 예고편에서도 썼던 그 사진들 혹은 저희 책에서도 영화에서도 정말 이제 약간 마음대로 써라 라고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썼던 이창성 전 중앙일보 기자님의 사진만 해도 2,400장 정도였으니까 그 사진들을 다 보는 것 혹은 이전에 그 녹취들 한번 영화에 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다 계속 찾는 것 그리고 영화 이후에 나온 이야기들까지 다 모아서 책에 담는 것 그것이 처음 책을 쓰는 영화 감독에게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더 제가 원고가 잘 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음은 일정 관리에 대한 건데요. 이거 한번 플레이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화면이냐면요. 제가 김군을 찾아서를 잘 편집하겠다고 아이패드를 새로 샀거든요. 호기롭게. 그래서 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넘기는 화면인데요. 옆에 쓰여 있는 그 텍스트는 그러니까 이 작년 5월 18일 날 이제 후마니타스 페이스북에 썼던 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과 함께 이 움직이는 화면과 함께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5.18에 원래는 맞춰서 책을 내고 싶었는데 5.18에 책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책으로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건 확실한 게 5.18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한시적이기 때문에 5.18에 맞춰서 책을 내지 않는다. 특히 2020년은 40주기가 되는 해였기 때문에 굉장히 책이 좋은 때를 놓치는 어떤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5.18 당시에 저렇게 조판이 되어 있는 책의 원고가 있었고 아마 서둘렀다면 혹은 정말 무리했다면 어쩌면 그 즈음에 책을 내는 것도 가능했지만 굉장히 더 쓰고 싶었던 어떤 책의 분량이 있었거든요. 또 5월쯤에 4월, 5월쯤에 새로 만나게 된 영화 때도 못 만났던 새로 만나게 된 되게 중요한 증언자가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기하고 책을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5.18 때 이제 이걸 올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저 아까 화면에 비 오는 소리가 녹음이 돼 있어요. 그날도 되게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옆에 썼던 그것들을 조금 읽어드리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오늘 2020년 5월 18일은 5.18 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5월 정신을 강조하며 더 이상 왜곡과 폄훼가 없도록 5.18 진상규명 조사위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영화 연출자를 포함해 공식 역사로는 교과서에 스치듯 나오는 한두 줄로만 5.18을 접한 5.18 이후 세대들이 제작진으로 참여한 영화 김구는 40년 전 그날이 아닌 2020년 오늘의 시점으로 5.18로 들어가는 수작입니다. 후마이타스는 4년여의 촬영 끝에 2018년 완성하고 2019년에 극장 개봉한 영화 김군의 강상우 감독과 함께 김군을 찾아서 라는 가제의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자 강상우님은 2014년 5월 18일 다른 일로 광주에 가 있다가 그의 세월호 참사로 인해 더 깊은 슬픔에 빠진 광주를 보았고 그때 처음 만난 80년 5월 당시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눠줬던 광주 시민 주옥님의 증언과 다음 해 시작된 구구 인사 지만원의 사진 속 한 청년을 둘러싼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을 보면서 영화 김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 내리는 5월 18일의 광주는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하네요. 라는 어떤 포스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의 때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김군을 찾아서를 내고 제가 이제 책이 나왔을 때 호언했던 말 중에 하나는 이제는 되게 시에 어긋나는 책 읽기를 나라도 하겠다. 너무 어떤 책을 그때만 읽는 것, 나라도 독자로서 계속 그걸 벗어나는 책 읽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말하기도 했던 건 너무나 관심이 짧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책들이 나오면 정말 신간일 때는 신간 매대에 그래도 잘 놓이지만
그 달이 지나면 책이 팔리지 않거나 찾는 사람이 없으면 서가로 꽂히거나 혹은 서점에 한 권도 남지 않는 식으로 서가의 비치가 되는데요. 새로 나온 책 혹은 지금 시에 맞는 책, 그런 책도 중요하지만 좀 지난 책 혹은 지금 시에는 맞지 않지만 여전히 아직도 논의돼야 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 책, 그런 책들을 좀 독자로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편집자로서도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5.18에 맞춰 책을 내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일이긴 했지만 이 책을 위해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편집입니다. 편집은 한 몇 페이지에 나눠서 얘기를 드리면요. 일단 김군을 찾아서는 5.18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사회과학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진책으로도 읽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자 감독님과 제가 많이 참고했던 그런 책들도 다큐멘터리 감독 에론 모리스가 쓴 책이라든가 혹은 이미지나 사진에 대해서 다룬 책들,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참고했는데요. 왜냐하면 단지 그냥 사진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윤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다기보다 어떻게 책으로서 이걸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험이기도 했고 도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진, 보통 책에서 사진을 다룰 때 쓰는 몇 가지 이제 원칙 같은 걸 굳이 이렇게 추려보자면 일단 편집은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진이 만약에 앞에 등장을 하면 그 사진 굳이 친절하게 연결해 줄 거면 뒤에서 뭐 몇 쪽의 사진을 참고하라 라고 연결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진을 계속 반복해서 책에 실지는 않거든요. 또 사진을 이렇게 잘라 쓰거나 이렇게 쪼개 쓰는 것도 많이 볼 수 없는 방식의 편집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이제 도입 부분에 들어가는 사진, 제가 사진 인덱스라고 부르는 지면이 있는데요. 이게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김군의 사진이 전체 컷은 몇 쪽 몇 쪽에 쓰였고, 이렇게 자른 컷은, 크롭한 컷은 몇 쪽에 쓰였고, 이거를 다 표시한 인덱스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진에서부터 왔고 이 사진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한 번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에 실린 모든 사진을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반복해서 쓰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 혹은 중요한 사진 같은 경우에 그 책의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제 김군의 이제 머리를 자른 사진이 나오죠. 그런 어떤 편집자가 편집할 때, 책을 편집할 때 쓰는 보통 사진을 다룰 때 쓰는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어떤 관습 같은 것들을 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바꾸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이 책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군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2,400장 정도를 임창성 전 중앙일보 기자님이 쓰라고 주셨다고 했는데 그 사진들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진들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 사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감독이나 제작진도 넘버링을 해놓고 몇 번 노래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했고 그걸 이제 추적의 과정에서 잘 활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사진인 듯하지만 다각도로 찍은 사진이라든가 혹은 연속선상에 찍혔지만 분명히 다른 사진들,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책에 뭐랄까 같은 사진으로 퉁치지 않고라는 말 써도 안 되겠죠. 같은 사진으로 치지 않고 책에 담는 것, 그 자료들을 다루는 것도 되게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네, 사실 글과 사진을 다루는 태도라고 했지만 좀 달리 말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을 이제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174쪽, 175쪽의 이 지면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5.18의 책을 내고 싶었는데 새로운 인터뷰가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다시 더 녹여서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일정을 미뤘다라고 했던 그런 인터뷰 중에 한 명이 이제 무등갱생원에서 살던 여성 무장 시민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무장 시민군으로 항쟁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5.18의 많은 자료 중에 그 여성 무장 시민군의 사진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 저는 예전엔 볼 수 없었고 이번에 이 책을 준비하면서 몇 컷 찾은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무등갱생원에 살았다라는 거는 되게 이제 5.18 때 많은 그런 시설 수용자들이 사라졌다. 어떤 넉마주의라든가 혹은 그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사라졌다라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5.18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식의 추론이라든가 그런 정설들이 있거든요. 그걸 되게 약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분은 그때 다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사실 이분뿐 아니라 많은 분들 그 시설과 관련돼 있던 관리자였던 사람 혹은 그 시설에 있었던 사람 많은 분들의 증언이 들어가는데 이분들마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5.18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다 통제됐다라고 말하는 반면 분명히 오고 간 사람들이 있고 분명히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게 되게 퍼즐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좀 새로운 인터뷰였던 거죠. 여자이면서 또 시설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버스에서 강목을 두드리면서 다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진을 이제 이분이 아닌데요. 이 사진을 찾은 거예요. 감독님이 이 사진을 찾아주셔서 함께 실으면서 저는 되게 약간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시민군의 사진을 실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랬던 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를테면 이제 엔딩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제 판권면이 보통 들어가는 맨 뒤에 넣었던 지면인데요.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넣은 것이긴 한데 이제 여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103명의 이름, 이니셜 처리된 분 혹은 박철이라는 분은 동명이인이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해서 그분들의 명단을 실었고 그 인터뷰를 진행했던 제작진들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는 그냥 제작진으로 하나로 쓰여 있지만 그때그때 이제 묻는 사람들이 달랐거든요. 이제 그 기간별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촬영했던 사람들 혹은 도움 주신 업체나 단체 혹은 사진 재료를 제공하신 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는 혹은 영화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혹은 책에 이분들의 103명의 말이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 103명의 모든 말들을 바탕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거 있죠. 직접 인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 사실 이 책 자체도 사실은 5.18 서사에서 굉장히 간과되거나 배제되었던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 어떤 그런 서사들을 되게 중시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책을 만드는 과정 혹은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넣었던 지면입니다. 다음은 서로 믿고 밀어주기라고 제가 썼는데요. 지금 이게 책의 76, 77쪽 그 지면이거든요. 그래서 금남로 주변, 광주의 금남로 주변에 김군의 사진들, 김군이 막 트럭 위에 조그맣게 나온다든가 혹은 김군이 탔던 그 트럭이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시간대별로 5월 20일 사진, 5월 22일 오후 사진, 뭐 5월 23일 사진 이런 식으로 5월 20일과 23일에 금남로 주변의 김군의 어떤 움직임과 그 시간대에 찍힌 사진들을 좀 모아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걸 이렇게 이 작은 책에 그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 두 쪽에 이거를 펼쳐서 독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처음에는 디자이너 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고 지금 여기에는 여기에 이 자료를 넣고 싶고 이 시간대를 다 표시하고 싶고 이걸 지도랑 연결하고 싶다. 근데 너무나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님이 막 고민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봤는데 너무나 자료가 너무나 들어간 게 많아서 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용히 이제 그걸 포기하고 다시 감독님과 대화를 해서 어떻게 구현해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지라든가 혹은 어떤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아까 연속성상으로 들어가는 컷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한 컷만 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리고 그걸 다시 제가 디자이너님께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되게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디자이너님이 지금 베를린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화상으로 디자이너님과 연락을 하거나 메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면 좀 나았을 텐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딴 그림에서 제가 그 지점에 맞는 사진들을 다 얹어놓고 이제 메모를 남긴다든가 보내보고 이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더 추려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를 다시 표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도의 캡션이 사실은 그러니까 책에 들어가는 정보,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사진에 있는 정보는 사실 5.18의 저 금남로 지도들을 보면 되게 주요 건물들을 표시하거든요. 뭐 IWCA, YMCA, 뭐 아모레, 뭐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는 건물들을 당연히 표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사진의 정보랑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거랑 또 다른 캡션을 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독자들도 공유할 만한 중요한 캡션과 또 사진의 정보를 녹여서 그 최소한 어떤 지점을 잡고 그걸 연결하는 걸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깨끗한 걸 제가 가져왔고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아까 그 새로 산 아이패드로 해서 많이 주고받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2페이지를 꾸리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했던 건 사실은 책 만드는 프로세스에서 사실 몇 페이지를 가지고 2페이지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거나 혹은 기껏 해온 작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 한다든가 혹은 제가 디자이너님께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향하는 어떤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자와 디자이너와 편집자가 서로 되게 어떤 뭘 원하는지 혹은 그걸 어떻게든 구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 같은 걸 서로 좀 굉장히 신뢰해줬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디자이너님께 그림을 그려드리거나 포토샵을 해서 드리는 어떤 이런 무례함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디자이너님도 제가 어떤 안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같으면 다시 해보겠다라고 말을 하신다거나 혹은 아무리 뭐 미안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뭐랄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걸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다든가 그리고 저자도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여기에 뭐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준다든가 약간 그런 것들을 서로 되게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김문을 찾아서의 되게 좋은 작업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감은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완주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배틀이다. 어떤 경연이다. 왜냐하면 엄청 예의는 바른데 엄청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긴 한데 절대 포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또 디자이너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정말 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업자이니까 제가 가장 구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내가 지지 않겠다. 저들의 포기하지 않는 저 시합에서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저자와 디자이너의 열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어떤 아까 앞에 지도와 비슷한 어떤 그런 몇 지면들인데요. 왼쪽은 이제 54쪽에서 55쪽에 있는 지면인데요. 차로 멀어져가는 어떤 김군의 뒷모습이나 앞모습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때 몇 시, 시계탑에 몇 시였고
그리고 간판이 이렇게 보이고 위치나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장면들을 쪼갠 거고요. 또 오른쪽은 이 책에서는 김군뿐 아니라 김군에 대한 사진은 아까 막 47장 정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김군을 찾기 위해서는 되게 더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뒤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트럭의 행적 같은 것도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번 트럭이라고 하는 어떤 10이라고 쓰여 있는 트럭의 어떤 트럭을 추적하는, 트럭의 행적을 추적하는 어떤 그런 지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황종건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이건 다른 매체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도청 밖으로 나가는 10번 트럭 사진이고, 여기 두 면은 이창선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10번 트럭이 도청 밖으로 나간 뒤에 시계탑에서 11시 10분경에 도청 안팎이 같이 찍힌 사진이고, 여기는 11시 10분 이후에 도청 바깥을 순찰하고 있는 10번 트럭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 타임라인과,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이 시간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계탑의 시간도 막 이렇게 픽셀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확인을 한 것이고, 또 저렇게 분수대에, 도청 바깥의 분수대에 목재 발판이 없었다가 있었던 이런 것들로 이 순서를 알 수 없는 이 필름 롤들을 순서를 맞춰가면서 분석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 많은 정보량,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알아갔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한 지면들인데, 이거는 앞서 말했던 어떤 저자와 디자이너의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노력 끝에 나온 지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인쇄를 하는데요. 왼쪽 화면 플레이 잠시 해주시겠어요? 저게 뭐냐면 파주의 인쇄소를 가는 도중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컷은 이제 기장님의 그 책상이거든요. 저게 뭐 후마니타스의 김군을 찾아서 몇 부를 찍는다 이런 식의 정보가 붙어 있고, 이제 우리가 이 인쇄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별색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별색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적혀 있고 한 그런 책상이거든요. 이날 폭우가 내렸고, 그러니까 장마였는데 인쇄기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기장님과의 합을 맞추는 것, 기장님과 되게 좋은 어떤 그걸 주고받으면서 책이 잘 나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날인데, 날은 굳고 종이도 뭔가 눅눅하고 인쇄기는 고장나 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를 이거를 눌러주시면 인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표지는 되게 굉장히 금방 찍었거든요. 표지를 이렇게 찍고 나서 본문을 해야 되는데 인쇄기가 멈춘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정말 그 인쇄소의 로비가 깜깜해지고 다들 퇴근하시고 기장님도 한번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대 시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합을 맞춰온 기장님이 아닌 새로운 기장님이 오실 때까지도 기계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책을 멈춰야 하나? 아니면 집에 갔다 와야 되나? 아니면 집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날 인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표지가 나온 어떤 전지의 모습이고, 이거 마지막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표지에 얹힌 이 실크 스크린 가공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 실크 스크린을 저는 책을 만들면서는 많이 해보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잘 나올지, 꼭 잘 찔러서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면서 제작 공정을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면에서 아마 책 등에 여기 총서 로고가 팔레트였거든요. 근데 P로 바뀐 이유가 이 실크 스크린이 아주 미세한, 아주 얇은 선을 잘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있어서 마지막에 거의 교체한 로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인쇄와 제작은 좀 행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장님과 만나느냐, 혹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건데 날씨가 굳어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인쇄기가 왜 고장났는가 로비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저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거든요. 알 수가 없다. 왜 저러는 걸까?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도 있겠지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런 환경에서 뭔가 좋은 그러니까 책의 완성도가 결정되는 이 순간들을 잘 지내고 무사히 책이 나오는 과정을 지켜본다는 건 정말 늘 있는 행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만들면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책이 나왔습니다. 뒤에 눈물 표시를 넣고 싶었는데 이것도 한번 플레이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책이 나온 걸 제가 찍은 동영상입니다. 사실 약간 책이 나오면 기쁜데 사실 대부분의 편집자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약간 그 이후에 해야 될 큰 일 중에 하나가 보도자료를 쓴다거나 이런 어려운 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쁘지만 이렇게 전혀 이렇게 막 그렇게 홀가분하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일 때가 많은데요. 김군을 찾아서 나왔을 때는 이 책이 무사히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100명의 독자와 1명의 독자라고 썼는데요. 일단 사진을 좀 설명해 드리면 왼쪽에서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위에 있는 사진은 이재희 선생님이라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실질적인 집필자로 알려져 있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책의 공식 띠지가 아니고요. 제가 감독님이 이제 만약에 추천사를 받는다면 가장 받고 싶다고 했던 분이 이제 이재희 선생님이었는데 저희가 추천사를 이제 안 받았고 책이 나온 다음에 이재희 선생님이 책을 보신 다음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좋은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가짜 띠지를 만들어서 포스팅도 하고 자랑도 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5.18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책이다. 귀한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값진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나중에 띠지를 만들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 말씀을 저희가 써도 될까요? 혹은 선생님의 말씀을 저희가 홍보에 써도 될까요? 해서 선생님 너무나 흔쾌히 쓰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가상 띠지를 만들어서 이제 공유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있는 북토크 이미지는 저희가 오프라인 북토크를 할 수 없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잠깐 코로나가 이제 약간 이렇게 가셨을 때 그 광주에 있는 그 유일한 단극장이죠. 광주극장이랑 그 옆에 있는 소년의서라고 이민자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서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행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고 북토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던 정말 너무나 하고 싶었던 광주에서의 북토크. 그런데 저희의 주체가 아니라 초대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어떤 북토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도 있지만 이 책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서평 리뷰보다는 저자 인터뷰를 원하는 매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인터뷰든 대면 인터뷰든 많은 이제 일간지나 혹은 웹진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해서 또 신문, 책 같은 간행물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많이 이제 책에 대해서 알릴 수 있었고요. 또 위에 있는 두 컷은 그 인디서울에서 했던 온라인 상영회와 거기에 붙인 북토크였습니다. 그래서 오해진 문학평론가 선생님이 함께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컷에 보면 이제 김군을 찾아서를 되게 홈쇼핑 광고처럼 들고 계셔서 제가 민망하다라고 말하는 감독님의 멘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 자리도 원래는 보통 인디서울에서는 북토크가 아니라 영화에 대한 토크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네, 이제 감독님이 요청하신 거죠. 책이 나왔으니 영화에 대한 토크는 여러 군데서 했고 책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또 이례적으로 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녹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오혜진 선생님이 그날 가져왔던 선생님 책인데 제가 저런 걸 보면 심히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플래그가 많이 이렇게 막 달려있는 제 책, 제가 만든 책 혹은 막 그런 시위 현장에서 막 그 책을 읽고 있는 너덜너덜해진 책 이런 걸 보면 막 너무 너무 좋다 막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라서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러면 보통 책이 나오면 그 신문의 북섹션에 책 홍보, 그러니까 책의 리뷰가 실리게 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와 책을 이제 매체 기자들에게 보내는 게 어떤 일인데요. 그뿐 아니라 이 책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영화로부터 온 책이기 때문에 영화 홍보의 어떤 툴을 빌려와서 영화에서는 그 보도 메일링을 보통 이메일로 하고 이메일로 이렇게 어떤 웹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홍보사의 도움을 요청해서 영화 기자들에게 책이 나왔음을 알릴 수 있도록 이제 그 자료와 보도 자료를 보냈었고요. 또 그 5.18 기념재단의 차종수 선생님이라고 이제 책에도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선생님이 책을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그런 전라도 지역에 5.18 문제에 관심 있는 매체들의 리스트를 알려주셨고 또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추가 전화 인터뷰라든지 추가로 이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영화 홍보사에 부탁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혹은 5.18 단체, 5월 단체의 도움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 감독과 제작진이 굉장히 덕망을 쌓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5월에 시민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이 젊은 제작진들 되게 예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거예요. 되게 이런 어떤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들 그 오래 몇 년간의 시간 동안 쌓았던 어떤 그 신뢰 때문에 되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홍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5.18 40주기였기 때문에 많은 학술 행사 혹은 해외 감독님 같은 경우 해외 이제 순회 일정도 잡혀 있었고 또 비엔날레 등의 전시 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기획돼 있었는데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다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연기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원래는 영화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공동체 상영 같은 것도 하고 영화 상영과 또 책 이야기를 같이 연결하는 자리 혹은 영화 기자뿐 아니라 5.18 연구자라든가 이미지 연구자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싶었고 독자들과의 그런 접점을 되게 찾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감독님 되게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영화랑 책을 되게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꼭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쉬워할 때마다 저희 동료들은 5월이 다가온다며 내년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 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상 받은 것이 또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아무에게도 이렇게 보여준 적 없었던 사진인데요. 파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반품되거나 혹은 책이 잘못 인쇄되거나 혹은 이제 반품된 책을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어서 없애야 하거나 혹은 더 이상 이 책을 팔지 않을 때라든가 이럴 때 책을 이렇게 종이를 갈아서 버리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 장면을 본 게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본 거예요. 제가 2019년에 을들의 당나귀라는 책을 냈을 때 그 책이 원래 팟캐스트로부터 온 책이었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이제 출간기념 팟캐스트를 했었거든요. 저자와 기획자분들과.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에서 나온 이 책을 파쇄하는 장면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작년에 정말 우연히 그 인쇄소가 많은 그 길을 걷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차가 치워지고 우연히 보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책을 만들 때 제 생각은 책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간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책이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고 혹은 책이 알려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책이 좀 쓰일 때 쓰였으면 좋겠다. 필요한 사람한테 쓰일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필요한 사람한테 닿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되게 책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저의 어떤 목표이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책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책의 어떤 때라는 거 혹은 책의 어떤 알려지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혹은 책이 세상에 이렇게 소개되는 어떤 장소나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아주 새로 나온 책, 아주 인기가 많은 책이 아니고서는 두고두고 이렇게 쓰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모두가 좋아할 만한 책이나 혹은 모두가 좋아할 만한 책을 또 만들기 위해서 비슷한 책을 만들기보다는 좀 없는 책인데 필요한 책인데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닿을 수 있게 혹은 어떻게 그게 제때 쓰일 수 있게 만들 것인가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김군을 찾아서에도 기대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출판문화상 이런 말은 녹화에 남기는 게 좋을 건지 모르겠지만 출판문화상 수상작 중에 가장 많이 안 팔린 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수상작 목록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가장 덜 팔린 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가장 덜 유명한 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만약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시면 되게 재미있게 읽으시거나 참고하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최근에 제가 많이 들은 노래 중에 건나무라는 가수의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저의 가슴을 때리는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책을 많이 읽고 산 사람들은 책을 찢을 줄 모른다. 이런 파세 말고 이렇게 잘려나가는 이런 거 말고 좀 더 책이 너덜너덜해지도록 혹은 책이 망가지도록 책을 그렇게 잘 써주시는 독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도 굉장히 책을 아끼고 막 책을 막 이렇게 되게 깨끗하게 보관하는 편인데 좀 앞으로는 좀 더 책을 마구마구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책 너무 좋았으면 또 책을 사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외압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쪽 세력의 어떤 막 방해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면 책에도 나오는데요. 되게 약간 책에 되게 재밌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제 영화에도 이제 지만원 씨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의 인터뷰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영화에 이제 실렸기 때문에 영화가 나왔다라는 걸 알려야 하는 부담이 이제 제작진도 있었을 텐데 지만원 씨가 스스로 블로그 같은데 이제 글을 쓰셔가지고 남기신 이야기가 되게 재밌게 소개되거든요. 찾아보면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봉 이후 영화를 본 지만원 씨는 혹평을 남겼다. 그는 2019년 8월 1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광주 아이들의 초점 없는 말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로 채워진 이 영화가 너무나 의미 없고 지루하여 그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은 본전 생각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적으로 지만원 씨 본인이 등장한 두 시퀀스만은 이 영화의 화면을 가장 아름답고 시원하게 장식했다고 평하며 만족을 표했다. 그의 리뷰를 읽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의 출연 부분에 만족했다는 점만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제작진의 입장에서 출연자였던 그에게 상영 소식을 직접 알리지 못한 것은 다소 미안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홈페이지에 영화평을 남기기 직전인 7월 자신이 북한군 광수로 지목한 5.18 생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20년 2월 진행된 별개의 명예훼손죄 소송 1심에서는
징역 2년형과 추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라고 에필로그에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외압 같은 거는 걱정한 그런 말씀하시는 외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에 대해서는 호평했지만 본인이 나온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걸 표하시면서 이제 감독과 제작진 그리고 책을 편집한 저도 되게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만들었던 것 같고, 특히 책에서는 그쪽의 주장이 그렇게 막 비중 있게 그걸 반박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실려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한 몇 줄로 약간 일축해 버리는 것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김군과 동일인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농림상의 사진과 이제 같이 놓고 이게 그럼 몇 년도 사진이고 이게 몇 년도 사진이다. 나이대가 맞지 않거든요. 라든가 한 몇 줄로 그 의견 자체는 사실 여러 매체에서도 검증을 했고 별로 그렇게 마음을 썼던 지점이 아니다. 이 진위를 가려내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이게 약간 이 저자의 어떤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고, 저도 사실 그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든 혹은 영화를 보지 않았든 혹은 책을 보지 않았든 사실 김구은이라는 영화의 내용이 마치 그 구구 인사의 그 이야기를 뒤집기 위한 어떤 싸움 혹은 그걸 진상규명하기 위한 싸움을 다룬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그 자체보다는 정말 이 사람 김구는 사실은 가장 유명한 무명인이라고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신원을 알 수 없고 본인이 나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찾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구구 인사나 어떤 그런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북한군 1호라고 얘기하고, 또 5.18 기념관에서는 그동안 5.18 서사에서는 사실 무장한 시민군이라는 이미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그 총을 들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섹션에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광주 시민이었던 주옥 선생님이 보시고 김군이라고 생각하신 거였고, 그리고 이 이미지는 5.18의 온갖 자료들에 거의 빠지지 않는 되게 유명한, 굉장히 포토제닉한 멋진 총을 들고 있고 멋진 모습의 어떤 강렬한 시선을 가진 어떤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자체, 이 사람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양쪽 진영 여러 사람한테 소비되고 있는 이 사람을 찾겠다, 이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다, 찾고 싶다가 이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한 주의였고, 이 책에서도 이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혹은 많은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된 것,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의 증언과 현재의 대화가 엇갈리기도 하고 일치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검증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라든가, 혹은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군들이 서로의 어떤 증언들을 이제 와서 감독이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되게 엇갈려 있었던,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한 책, 훨씬 더 비중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약간 그쪽 분들이 책을 잘 읽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안 읽으셨기 때문에 외압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해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게 오늘 얘기나 방금의 이야기로도 조금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지금은 너무 이제 희미해졌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책임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고를 기다리는 것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면들을 효과적으로 짜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쓴 것 이런 것들은 힘들다기보다는 굉장히 좋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다라니 모든 책에서 그런 기회를 얻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다라고 기억하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책이 어떤 이 역할, 이 쓰임을 다 할 수 없는 책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것 혹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어렵게 저자가 썼고 이렇게 멀리서 디자이너가 고생해서 책을 예쁘게 만들었는데 내가 잘 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무게가 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수상이 기쁜 점이 있다면 또 하나의 기회를 얻었다. 또 하나의 뭔가 아까 단 한 명의 독자, 100명의 독자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물론 100명의 독자가 좋죠. 그런데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 책에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기회로 한 명의 좀 좋은 독자를 더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를 만난 게 2019년 8월이었고요. 책이 나온 게 2020년 8월이었으니 1년간 만든 책입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집필서의 경우에 1년이 걸렸다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원고를 쓰는 시간, 또 약간 원고를 숙성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다시 보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5.18에 맞춰내겠다라는 그런 목표 때문에 좀 더 치열하게 달렸던 결과로 1년 만에 나왔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편집 기간보다는 어떤 그 시간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포기하지 않으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책을 좀 잘 만들려고 한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을 더 환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되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감사한 점이 많은 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북토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